오늘 국회 청문회에선 눈에 띄는 장면이 여럿 있었습니다. 검찰청에 불려와 2박 3일간 구치감에 홀로 갇혀 있다가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 장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는 말을 들었고, 또 검사가 이 아이들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죠.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오늘 당시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시장이니까 시켰겠지라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진술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검사는 한참 동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는데 국회에 나와서도 이럴 정도면 수사할 땐 어땠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긴급 체포돼 조사받았던 2022년 9월. 당시 검사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남 변호사는 이 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당시 수사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고,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준 데 대해선 또 황당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당은 일제히 검사의 강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남욱에게만 했죠. 딱 한 번 한 거죠. 딱 한 번. 왜? 현안 사건이니까, 하명 사건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에게 돈이 갔다는 진술도 자신이 아닌 검사가 먼저 꺼낸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이제 사람 기억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번복됐다며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정부가 바뀌니까 A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에서 B로 다시 A로 가는 진술 번복이 있습니다. 오늘 국조특위에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작 기소 의혹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업자였죠.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있었던 내용 증언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부장검사한테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일권 정인에게 질문을 했더니만 비유적 표현으로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아이를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정일권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그게 권한이다. 하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이제 이 내용이었고. 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내려가서는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목포 하나만 주고 여기에서 버틴 걸로 되어 있죠. 압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책임자가 정일권 부장검사였는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변호사님, 이 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건 이제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등등이 이재명을 잡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검찰에게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의 목표는 수사를 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죠. 예, 검찰의 목표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그러니까 검찰 본연의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앞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그 앞에 배를 가르겠다. 아들 사진 보여주면서 가족 만나야 되지 않겠냐. 아들 만나야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협박 아닙니까, 이거? 자, 이제 일단 정일권 검사가 회유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는 조금만 제쳐놓고, 남은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진실을 얘기하느냐 아니냐. 지금까지는 남욱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검찰의 회유를 받아서 허위 진술을 하고 이것이 결국 목표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뭐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허위 진술한다고 우리가 계속 공격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 출신이고 사법고시를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시점에 또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사전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충분하게 자유롭게 그 당시에 있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경우에도 본인은 정치적 이익은 없다. 두 번째, 법리적 이익도 별로 없다. 확정 판결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왜 저 내용을 실제 이야기를 할까? 검찰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 사람이 법률가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 오늘 제가 가장 주목하면서 들었던 것은 민관과 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보면 민간이 이익을 보면 관은 배임이 되죠. 민간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관으로 이익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 민간은 배임이 또 안 됩니까? 이거는 어떤 잣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민관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익이 많이 생기거나 손실이 많이 생겼을 때는 현재 배임이라는 법 제도 체제 하에서는 누구든지 걸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남욱이 이야기하더라고.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 민간과 공공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라는 게 생겼을 때 어느 쪽을 보더라도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다. 검찰은. 그런데 목표는 하나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이게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법의 맹점 또는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불어준 놈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걸 더 가져오라고 따져서 훨씬 더 많은 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원수지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도록 만드는 데는 진술밖에 없는, 유동규는 그렇게 해서 진술을 했죠. 8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8억 원을 받은 건 나중에 보니까 지 동거녀 전셋값도 해주고 고급 성형차 사는데 다 쓰고 나왔는데도 이것도 인정 안 해줘. 어쨌든 남욱이 오늘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률가로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오늘 명쾌하게 하여튼 설명을 해냈다라고 보고요. 잠시 후에 아이 배를 가른다. 이제 이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따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남욱 변호사 아닙니까? 법조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해서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양심의 작동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양심이라고는 안 하고요. 양심 아니죠? 지금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지 양심이 원래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은 있었으나 과거에는 남욱이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지하에 구치감에다 2박 3일 동안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포, 그러니까 담요를 준 것도 검사가 준 게 아니에요. 거기 침대도 없고 누울 장소도 없습니다. 다른 기사에서 사진까지 다 나왔잖아요.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 현장까지 가서 문을 열고 다 봤습니다. 거기에 담요도 교도관들이 4인이 교대로 하면서 이런 적이 자기네가 20년 넘게 교도를 근무하면서 처음이었다. 남욱과 유동규가 이례적으로 처음이었다. 담요가 없었습니다. 담요를 구해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남욱은 오늘 남욱 표정 보셨습니까? 저는 변호사가 저렇게 울먹이는 표정으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있었던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구치감에 있을 때 검찰이 조사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욱을 조사했던 이용주 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오늘 기사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검사가요. 남욱을 그 구치감에 2박 3일로 두도록 했던 증거 자료가 있는 그 검사가 이용주 검사인데 극단적인 시도를 했답니다. 왜 그 검사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까지 저 국정조사장에 왜 나오지 않았을까? 현재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더 밝혀져야 될 검찰의 비리가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 국조에 나와서 모든 걸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욱 변호사가 굳이 지금 와서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남욱 변호사의 최초 진술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남욱 변호사 최초 진술은 성남시청의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유동규가 와 자신들이 합작을 해서 지침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제가 성남시랑 다 해고요. 해서 성남시의 피해 가게에 배임 행위를 했어요.
나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사실은 그건 강압에 의해서 내가 허위로 진술한 거다. 성남시 관계자들, 고위직들과 연결관계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술이 남욱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진술인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 과연 그때는 남욱이 왜 그렇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남욱은 자신이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남욱의 최초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남욱 변호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 1기 수사팀 당시에는 처음에는 공무원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았던 걸 2차 조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당시 도지사 이재명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시켰지라고 물어보고 잘 모른다고 하니까 시장이 시켰겠지라고 단정 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일건 부장, 이제 그 당시 부부장 검사죠. 서로 얘기가 다른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말했느냐, 저렇게 말했느냐라는 것을 이미 이제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정일건 검사가 하는 태도를 보고 겁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이제 국회 정언을 하는데 본인의 기억 속에는 특수부 검사라면 그렇게 확 돌아버리는 건지. 자, 그 당시 구치감에 2박 3일을 갖다 놓고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장기를 꺼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진짜 애 장기를 꺼낸다고야 인간인 이상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애들한테 니도 봐야 되고 감방생활 오래 하기 어렵고 한 번만 도려내는 거 하려면 너 적정하게 동의를 하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표현은 이제 장기를 도려낸다는 표현이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래 한 의도는 당신이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출도 좀 해주고 그리고 좀 뭐 다른 사건 정리정돈해서 빨리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순수한 의도에서 왜냐하면 수사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진실을 좀 고백해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있으면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정도라고는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인간이라면 최소한 검사라고 하는 자도 기본적인 양심의 특권만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이 거의 일치하는데 이 사람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저놈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남욱이 저 발언을 하면서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 국김이 막 때로 덤벼가지고 수사 결과에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걸 지금 무슨 다시 범죄자를 양심스러워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버리잖아요. 아, 이것들이 한패구나. 검사하고 국김은 한패구나. 지금도 여전히 DNA 속에는 한패이기 때문에 다시 언젠가는 이 세상이 검찰공화국, 검찰 세상, 정치검찰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를 이것들이 하고 있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도? 아니. 그래서 이것들은 오늘 본 국민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존재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존재서는 안 된다. 검찰청을 없애기로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것들 다시 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차 수사 당시에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이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1차 수사 내용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질문이 없었는데, 이제 2차 수사는 그럼 누구였냐? 윤석열 정권을 바뀌고 나니까 계속 이재명, 검찰의 입에서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본부장도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욱의 발언입니다. 검증 없이 법정에서 인정되고 유죄 증거로 쓰였다라는 얘기도 오늘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요. 정일권 부장검사가 남욱이 왜 배를 가르고 환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가족 사진 얘기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정일권 부장검사가 이 얘기를 전혀 안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전혀 아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근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게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일권 부장검사가 했던 말 워딩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남 씨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뒤에는 그래 뭐 가족 사진을 이렇게 우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환부를 도려내는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 뿐이다.
뭔 말인가요? 이 사람 검사입니다. 그것도 부장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부장검사, 있어요. 그때는 부부장검사. 그때 당시, 네네,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남욱이 2022년도 9월 16일 날 체포됐는데요. 결정적으로 남욱이 진술이 변화한 것이 48시간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갇힌 이후에 결정적으로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이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검찰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검찰들의 진술 이거 재심하라고 이화영 이거 수원지검 건입니다. 재심하라고 검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다시 이루어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이 이 사람이 부부장 검사인데 지가 주도해서 한부만 도려내고 자 목표는 하나다라는 것이나 한부만 도려낸단 말이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럼 그 한부라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명해서 이것을 도려내라라고 하면 그 진술을 받아낸다 이제 그러면 누군가 이걸 시켰겠죠. 한부만 도려내라고 누군가 시켰겠. 지가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서 부부장 검사가 한부만 도려내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미친 검사가 아니면 누군가 오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검장 오다를 받고 가능합니까? 대검으로 갔겠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더 바뀌었죠. 대통령실에서 뭔가 오다가 있었겠죠. 그러면 통상적이면 이렇습니다. 조직사회가 상명하공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막 조사를 해봤는데 그전에도 한 1년 조사를 했는데 별거 없어. 이거 도저히 이렇게 연결하기 어려우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무리입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공직의 기본 아니에요? 만약 혐의가 중요하게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막상 조사를 해보는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단과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위에서 오다가 왔으니까 환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것은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자가 누군지를 이 자를 진짜 법적으로 족치하는 건 뭐냐면 네 놈한테 시킨 놈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하고 말따먹기를 하면서 저 놈이 완전 거짓말을 시킨 애가 아니라 이 위에서 이것을 환부만 도려내라고 시킨 놈이 누군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밝혀내는 게 이번 국조특위에. 아니 이번 국조에서는 못 밝힌다 하더라도 저놈을 직권남용이다 무슨 이런 걸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지금 감방에 있고 평생 못 나오겠지만 제가 주창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들이 빼돌린 돈이 외국에 얼마가 어떻게 있는지 이거 찾아봐야 우리가 국고환수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을 했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빼돌렸을 텐데 저수지도 2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이 자가 무슨 수준의 지실력에 이재명을 죽이고 살리고 결정을 하고 환부를 지가 어떤 수준으로 도려내요. 이 놈을 시킨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이 속성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중수청에 남아있을 수 있고 여전히 이것들이 사실에 기반한 수사가 아니라 예단과 편견에 의해서 어떤 놈을 죽이라 하면 사냥개처럼 덤벼들어서 할 수 있는 이 자의 최상위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서 단대해야 한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은 더더욱 알고 있을 테고 윤석열은 모를 리가 없죠. 김주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런 자들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 이거 족쳐야 됩니다. 제가 족친다는 것은 두들겨 패자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수사할 때 그 지시자를 찾아내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안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은 윗선은 오늘 나왔다고 봐야 돼요. 뭐 무슨 얘기냐면 남욱 사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이기 수사팀을 꾸리면서 그 엄 검사와 강백신 둘이 5월 달에 미리 왔다는 거잖아요. 행동대장들. 네, 5월 달에 왔고 7월 달에 정식 인사가 발령됐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5월 달에 와서 사건을 미리 들여다보고 7월 달에 수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5월 달부터 그냥 수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5월에 보냈냐? 네. 7월이 검찰 인사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그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2달 있으면 검찰 인사 이동 시기인데 2달을 못 참은 겁니다. 또 빨리 가서 빨리 2달을 해라. 못 참아가지고 2달을 못 참아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한동훈이 들어와서 사실상 한동훈 자신이 검찰총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5월 달에 엄미중 강백신 두 검사 말고도 그 당시에 사전에 5월달에 바로 검사 인사조치를 여러 건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엄미중 검사는 창원에 있었고 강백신은 서울 동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원에 있는 사람, 서울 동부에 있는 사람
고등 검찰청도 달라요. 그러면 이들을 전부 다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검밖에 없고. 아, 그렇죠. 예. 대검이 현재 검찰총장의 공석이었고 한동훈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인사는 한동훈이 한 인사입니다. 아. 그럼 결국은 사실은 이 건은 윗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라는 거는 오늘 발언에서 다 나왔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송정은 당시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무대리, 이 두 검사를 직무대리 보낸 거 누구가 한 거냐 그랬더니 내 권한에 따라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중앙지검장 나부랭이가 이거 어떡합니까? 창원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고 동부지검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는 거를 중앙지검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정훈은 자기 손에서 끝내려고 했는 건데, 예, 이 인사만 놓고 보더라도 윗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는 오늘 다 나왔습니다. 예. 많이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따로 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나왔다. 답은 나왔다. 윗선 얘기하니까 예. 우리 잠깐 지금 우리는 남욱 대장동, 그러니까 남욱 유동규 대장동 서울중앙지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그 이야기가 국정조사 나왔잖아요. 우리 잠깐 수원지검 쌍방울로 가면은 어제 이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 여기서 안 다룬 것 같아서 김태현이라고 있습니다. 예.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처남이에요. 처남, 그러니까 처남 매제지가 매제인 거죠. 처남 매제지가. 그러니까 쌍방울 회장 여동생의 남편인 거죠. 그런데 아니 왜 중앙지검에 박상용, 김영남 검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대검에서 파견 나온 검사 3명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조주영, 한강일, 이윤한 검사. 근데 이들이 파견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윤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남 매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헌, 이 사람이 재경총괄부장입니다. 쌍방울에서. 이 사람이 태국에서 바람을 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간질을 김성태 회장과 이간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밝혔던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이렇게 이간질을 했고 쌍방울 회장과는 본인이 싸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윗선에서 어디까지 이거를 그림을 무조건 그리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대검에서 파견 나온 검사가 이윤한 검사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검사가 그렇게까지 이간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건 억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이다. 윗선이 누구냐? 지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한동훈도 있을 거고요. 그 윗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쌍방울이나 대장동이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면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초록이 동책이에요. 예. 저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저질러놨던 일은 무슨 대장동 사건이나 지금 뭐 대북 송금 사건이나 대동 소위 비슷한 패턴이고요. 이거를 이제 밝혀내는 과정에서 남욱 같은 사람이 지금이라도 저 얘기를 해주니까 좀 더 우리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고 유아영 부지사 관련돼서도 뭐 수도 없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 저것들이 조작했구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 김만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만배 이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 대장동 사건을 모든 걸 주도하고 박영수한테 돈 처먹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했던 자 아니에요. 이 사람 한국일보 기자 출신 아닌가요? 예. 그럼 기자 출신 같으면 양심이 턱끝이라도 남아 있으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럼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말로 상식과 법을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라도 당신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 이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하나 있죠. 김만배 누나가 누구 집을 사줬습니까?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잖아요. 예. 연희동에. 그거 수사도 안 했어요. 어떤 돈으로 자, 이 김만배 누나가 현찰을 가지고 그 집을 수십억 주고 사느냐고요. 이거 왜 끝나버렸습니까?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만배란 이자가 실제로 기자 출신으로 법조 카르텔 만들어서 헤쳐먹으려고 댕기면서 이 초대형 사건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만배가 이 이야기를 듣거나 김만배 가족이 들으면 이야기 다 해라.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다 해라. 그리고 당신의 누나가 진짜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거, 그 돈 누구 돈인지 밝혀라. 다 지금 실드 쳐갖고 누가 봐줬습니까?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다 봐줬다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유동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란 놈이거나 미친 놈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갑자기 이제 그 당시 사실을 다 왜곡해서 진술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을 다 이제 범죄자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다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난 한번 들어봐야 한다. 이자가 예. 자기 범죄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의 개인 범죄를 듣기 위해서 다른 놈 다 팔아가지고 진술을 왜곡하잖아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뭡니까? 김성태라는 자의 그 개인 범죄
무시무시한 한 50년 정도 실형이 예상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원하는 진술대로 다 바꾸고 이자가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도 불러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질문하면서 이자가 어떤 답을 하는지 진짜 민간 영역에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들도 나와서 실제 진실을 밝히라. 안 밝히면 자유인데 밝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저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유동규와 김만배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국조특위에서 좀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배는 사실 증인 채택이 돼서 오늘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지 않아서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오늘 사실 국조특위에서 또 제가 주목해서 본 게 검사들의 태도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정일권 부장검사는 모든 거 족족 다 부인을 했고요. 강백신 검사는 서영교 위원장 상대로 고성을 지르다가 여기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조특위가. 혹시 보셨어요, 그거?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좀 많이 어설펐어요. 예, 본인 혼자 막 고성을 지르더니 예? 느닷없이 목소리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고성을 높였으면 기백이라도 있어 보여야 되는데 기백도 없고 약간 뭐 좀 제정신이 아닌가 싶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까지 드는 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렇게. 어제 뉴스타파의 PD가 매불쇼에 나와서 이분의 이름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론권 보장할 텐데 할 거다. 그래서 오늘 반론권 차원에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가 계십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뵈야 되네. 네.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습니다. 어제 오늘. 그렇습니까? 네.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타파의 PD가 매불쇼에 나와서 장영하 판결문에 있는 조폭 박철민이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읽는 과정에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 매불쇼 댓글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장영하 판결문에 있는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 곽수산 씨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우가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하오나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형님께서 명확한 자료만 주시면 박범계 쪽에서도 공직자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 형님분께서는 처벌받지 않으시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장영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크를 아예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서 왜 나와 이제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뽑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사진과 이낙연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진을 같이 올리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것은 판사가 팩트로서 제가 여기에 관여돼 있다, 조폭 연루설에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확정한 게 아니고 장영하가 그 성남 마피아인가요? 거기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된 내용인데 방금 곽수산 씨가 소개했듯이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뿐더러 그거 말고도 이 편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박 장관이나 또는 윗분들이 거론한 것은 아니나 즉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소개를 안 해주시는데 그 편지에 똑같이 같은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장영하든 또는 무슨 거기와 관련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든 어떤 변호사든 또 뭐 거기 나오는 그 소위 국제 마피아파의 이준석이든 지금 말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아닙니다. 마피아파의 이준석이든 제가 법무부 장관의 재직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전이나 지금까지 이 관련자들을 전혀 만나거나 또는 접촉하거나 또는 저하고 가까운 뭐 법무부의 제 뭐랄까요 스태프들에게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접촉을 했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차제에 이제 우리 체육 앵커께서 네. 저하고 방송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BS에서부터 오래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셨죠. 서로. 아니, 전 지금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이거 다룰 때 어떠한 논평도 첨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맞장구 쳤죠. 아니에요. 박범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용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첨언합니까? 자, 예.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댓글 중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이제 그런 아쉬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댓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점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 네. 예비 후보든 또는 정식으로 후보가 된 이후든 제가 장관 재직 시에 그 당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이든 뭐 이거 조폭 연루설 사건이든 무고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 속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라는 것은 제가 지득한 한나라의 최고 공직자로서 제가 지득한 사실을 가지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이고 맞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무고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할 때 첫 대표하실 때 저에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겨서 그 2년 동안 제가 복무를 했다. 네. 그 뒤에도 대통령께서 저보고 법사위 간사로 갈 수 있겠냐고 하실 때 네. 소위 사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법사위 간사 가가지고 지금의 당대표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무했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 됐나요? 아니, 저는 오늘 뭐 제가 할 건 없고요. 예. 우리 의원님에게 진짜 그야말로 반론권을 드리려고 그렇습니까? 예, 모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타당한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이나 방침, 입장들은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더러 한동훈의 그 소위 말하는 잠겨져 있는 그것을 포렌식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러나 제가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사회 안전과 치안 그리고 법 질서를 준엄하게 천명하는 장관으로서 어찌됐든 우리가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는 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20대. 20대입니까? 네. 맞아요. 20대요. 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선 의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한 면도 있다라는 점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의원님. 네. 그러면은 이 조폭 박철민이가 우리 장관님의 이름을 네. 자기 자체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네. 그냥 자의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미 뭐 이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 박철민, 뭐 장영하 변호사, 네. 이준석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예, 예. 그렇군요. 저는 제 이름이 여기에 거론된 건 어제 그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놀라시지. 깜짝 놀랐고 더더군다나 최욱 앵커께서 진행하는 매불쇼에서 제가 요즘엔 뜸했지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저희가 그 내라를 그래서 같이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했고 설마 제가 사실은 근데 거기서 왜 나와라고 썸네일을 달아주셨길래 제가 그러면 최욱 앵커는 그러면 저를 의심하고 있나?
그건 아니죠. 아니, 있는 그대로 간 거예요. 오케이. 있는 그대로.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저를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예. 네. 아니, 있는 그대로야, 그냥. 아니,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하다고 해서 편들고, 안 친하다고 해서 받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댓글을 이제 오해를 갖고 댓글을 다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 아까 책임이란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제가 이번까지 포함하면 한 4번쯤 아마 소위 이제 아카데미상으로 따지면 노미네이트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원죄랄까 아무튼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구차한 변명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제 입장, 그리고 뭐 한동훈의 그 포렌식에 대한 제 입장,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소위 조폭 연루설에 대한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오해가 계시다면 좀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학자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그 편지고 그 사람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강조돼서 얘기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판결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조금 덜 되다 보니 마치 이제 판결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나온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오해 살 여지는 없었어요. 편지란 얘기를 한 6만 번 했습니다. 근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하냐, 의아하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그러면 또 제가 종편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제가 성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판결문 내에도 그 편지에 분명하게 박 장관이나 윗분들이 거론한 것은 아니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지겠습니다. 어떻게 그 매불쇼에 대한 어떤 소원함은 좀 어떻게? 한번 불러주는 걸로 제가 그 여부를 판가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제목에도 반론권 보장까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죠?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죠. 강요하는 거 아니죠? 강요하는 거. 가스라이팅 이제 미워할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분이 꿀밤도 때는. 꿀밤. 꿀밤은 맞아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반론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